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서호정 기자, 옆에는 김한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저희 프로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토토 분석에서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정보, 현장 정보인데요. 토토 전문 팟캐스트 마감 직전 토토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 너무나 중요한 부상 변수, 컨디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마감 직전 토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www.matoto.co.kr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웹은 m.matoto.co.kr로 접속하시면 생방송 다시 듣기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상 경기 소개해 주시죠. 네, 유럽 축구가 주말에는 많아서 1, 2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2부에서는 EPL 라리가,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분데스리가 중심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187번 경기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미들스브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일단 일반으로 봤을 때는 미들스브로 홈 경기 기준 승 6.10, 무 3.35, 패 1.43이고요. 플러스 1 핸디로 승 2.16, 무 3.30, 패 2.40입니다. 일단 미들스브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등권에 처져 있는 팀이고요. 뭐 리그 경기만 놓고 보면 12월 18일 수완지전 승리 이후에 10경기 무승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졌고 4번 비겼고요. 뭐 최근 3달간 승리가 없는 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미들스브로가 특이한 팀인 게 27경기에서 19골 넣었습니다. 최소 득점 팀, 뭐 독보적인 최소 득점 팀인데 수비력 실점을 놓고 보면 수비력이 5위 팀이에요. 그래서 뭐 수비력만 놓고 보면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못 넣고 있지만 많이 안 먹는 팀으로 올 시즌에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최근 15경기를 보면 미들스브로가 뭐 지더라도 3골 차 이상으로 진 적은 없어요. 1골 내지 2골 차로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많은 득점을 못하지만 뭐 어쨌든 뭐 1대2, 뭐 1대3, 뭐 0대1 이런 점수로 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또 부상자가 조금 나왔습니다. 에스피노사와 게스테드, 뭐 지난 3월 초에는 프렌드, 또 아얄라, 뭐 체인버스도 2월부터 부상이고요. 부상자가 조금씩 시즌 후반부로 가서 늘어나고 있는 미들스브로의 상황입니다. 반면 맨유 같은 경우는 뭐 리그만 놓고 보면 총 17경기 연속 무패, 9승 8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전체 이제 각종 대회를 통틀어서 보면 이 전전 경기에 패배가 있습니다. 뭐 많은 득점을 또 올 시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비력을 바탕으로 또 무리뉴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수비 축구가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 리그 20경기를 한번 봐봤거든요. 3골 차로 이긴 거 3대0 뭐 이런 점수로 이긴 건 딱 한 번밖에 없고요. 레스터 시티전. 대부분 다득점보다는 한 골차 정도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정말 다득점을 해도 2골차 정도 승리였고요. 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두 팀이 첫 번째 맞대결 맨유 홈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2대1로 마샬과 포그바가 넣으면서 맨유가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맨유 홈인데 이 불과 1월 1일 뭐 3달 전이거든요. 이때도 2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들스브로도 1골을 넣었고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포그바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대표팀에서도 낙마를 했고 이 경기도 못 나올 것 같고요. 블린트 역시도 머리 부상, 루니도 부상, 슈반슈타이거도 2월부터 쭉 부상이고, 또 퇴장 징계가 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와 에레라 선수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뭐 베스트 11 가운데 한 30% 40% 정도가 빠질 수밖에 없는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미들스브로가 득점을 거의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뭐 한 골차 정도로 아슬하게 치는 상황이 좀 유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0대1 패 또는 뭐 1대2 패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일반 패로 하면 너무 이제 낮은 배당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골차 승부를 보고 플러스 1 핸디 무 3.30으로 좀 과감하게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한 골차 승리를 올 시즌에 많이 했거든요. 이 경기 역시도 뭐 한 골차 승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준비한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헤이덴벤과 페예노르트의 경기입니다. 네. 단 2패만 허용하면서 올 시즌 에레디비지의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페예노르트와 파리 헤이덴벤의 대결인데, 리그 10연승을 구가하던 페예노르트가 25라운드에서 이제 스파르타 로테르담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시즌
두 번째 리그 패배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 페너노트의 기세가 굉장하지만 2패는 모두 좀 뜻밖의 결과들이 많습니다. 최하위 고어헤드 이글스에게 0대1로 패했었고 또 스파르타 로테르담에게 졌고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12위였습니다. 공통점은 하위권 팀들 상대로 원정에서 다 0대1로 졌다는 약간 집중력 부족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헤이렌벤이 또 한번 페너노트를 꺾는 어떤 판단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변수라면. 네. 헤이렌벤이 전반기에 페너노트 상대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던 팀입니다. 최근 또 전적에서는 3승 2무 1패로 앞서 있고요. 이번 경기가 페너노트에게는 전반적으로 큰 고비가 될 건데 변수는 헤이렌벤의 흐름이 최근 8경기 1승 2무 5패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 로다를 상대로 이제 연패의 흐름을 꺾었고 그 뒤에 1무 1패를 기록했지만 좀 지난 주말에도 엑셀시오르에게 1대4로 대패를 했고요. 하지만 뭐 올 시즌 홈에서의 경기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리그에서 2패밖에 없고 승은 8승이나 있고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일단 부상자 명단을 보면 페너노트 쪽 고민이 더 큰 게 공격의 활력소인 엘리아, 또 주전 골키퍼 브래드 존스, 수비수 콩골로가 모두 아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의 핵심 자원들이 모두 이탈을 하고 헤렌벤은 한 명의 결장력 없이 풀 전력으로 이번 경기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너노트가 최근 3경기 연속 실점을 하면서 올 시즌 팀의 가장 큰 무기인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상은 또 더 큰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경기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경기인데 원정에서 의외의 팀들이 패배를 당한 페너노트가 최근 수비가 불안하고 또 중요한 부상자들도 그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야겠고 전반기에 원정에서 페너노트가 비겼던 그리고 전통적으로 페너노트에게 일격을 가했던 헤이렌벤이 최악의 부진에서 일단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률을 보면은 185번의 일반 배당률에서 무승부가 3.85로 가장 메리트가 있는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85배의 배당률 획득에 도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와 샬케 04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두 팀의 순위는 비슷합니다. 마인츠가 12위, 샬케가 11위고요. 뭐 최근의 성적들도 뭐 들쭉날쭉한 게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마인츠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좀 예상하기 힘든 팀인 게 뭐 레버쿠젠도 잡고 뭐 아우크스부르크도 잡는데 최근에 꼴찌팀인 다름슈타트에게 졌어요. 뭐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 경기마다 차이가 나는 전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마인츠고요. 뭐 또 이 경기에 이제 수비수인 멜 선수가 징계로 나오지 못합니다. 뭐 이외에는 이제 기존 부상자들이 계속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샬케 같은 경우는 이 주중 경기를 치렀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 16강을 치렀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16강에서 만난 팀이 메넨글라드바흐, 그러니까 독일 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동골이라든지 뭐 어떤 원정의 부담감, 그러니까 지난 주부터 이제 유로파 리그가 격주로 이제 주중 주말 이렇게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저하가 어떤 걱정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단거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큰 체력 저하는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나우두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결국 시즌 아웃으로 결정이 났고요. 뭐 기존의 엠볼로와 바바도 시즌 아웃된 상태입니다. 뭐 메넨 원정 가서도 유로파 리그에서 2대2로 비겼고요. 그 전 리그 경기도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뭐 메넨글라드바흐가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은 팀인데 메넨 원정과 홈으로 오가면서 두 번 다 비겼다는 점도 뭐 나쁜 결과라고는 보기 힘들고요. 물론 샬케가 이전 샬케였으면 당연히 아쉬운 결과겠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전력이 뭐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10월에 이제 두 팀이 맞대결해서 이제 당시에 3대0으로 샬케가 이긴 적도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이제 원정팀 샬케가 조금 들쭉날쭉하고 지난 라운드에서 꼴찌팀에게 패한 마인츠를 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인츠와 샬케 경기 패 2.40에 클릭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사우스햄птон 분석을 하겠습니다. 꾸준한 기세를 보여주는 2위 토트넘이 홈에서 10위 사우스햄птон을 상대를 하는데요. 양팀 모두 현재 리그에서 2연승 중이고요.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탈락 이후에 국내 경기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뭐 리그 FA컵에 걸쳐서 3연승 중이고요. 사우스햄птон은 리그 결승전에서 맨유에게 아쉽게 패했지만 그 후로 좀 득점력이 살아나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합류한 가비아디니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토트넘은 악재가 있습니다. 일단 주전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발목 부상으로 현재 시즌 아웃 위기고 데니 로즈와 라멜라도 여전히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즈와 라멜라의 공백 커버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었는데 역시 케인의 득점력이 빠진다는 게 좀 너무나 크겠죠.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선수가 다름 아닌 또 손흥민 선수고 네. FA컵 8강전에서 이제 미러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달성했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의 신뢰가 당분간 있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아마 토트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пт턴은 여전히 찰리 오스틴, 반디크, 매트 타르겟 이 핵심 선수들이 부상 중인 상황이고 좀 좁은 스쿼드 운영폭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폭발력을 지닌 가비아디니와 손흥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토트넘은 홈에서 매우 강한 팀이죠. 현재 홈 9연승 9가 중이고 그 9경기 중 8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수비가 탄탄한 만큼 2득점 이상의 경기는 거의 승리 공식이 돼가고 있고 최근 사우스햄пт턴 상대로도 4승 1무 1패로 확실한 우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 경기 저는 홈팀 토트넘의 핸디승을 추천드립니다. 206번을 보시면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 홈 승리 같은 경우에는 205번에 승 1.553배밖에 되지 않지만 네. 핸디 홈 마이너스 1.0 적용 시에는 승이 2.75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햄пт턴이 최근에 득점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로 충분히 득점력을 또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핸디 적용 시에 이 메리트 있는 배당률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분데스리가 뮌헨글라드바흐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반이 있고 플러스 1 핸디가 있고 플러스 2.5 핸디까지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 번호는 218번부터 220번까지고요. 일단 뮌헨글라드바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샬케와 주중에 유로파 리그 경기를 했어요.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그 전주에 치렀기 때문에 주중 경기가 없는 상태로 뮌헨글라드바흐 원정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뮌헨글라드바흐가 후반기 때는 전반기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리그에서는 지금 최근 5경기 3승 2패지만 유로파 리그까지 더하면 패배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고요. 굉장히 훨씬 더 좋아진 경기력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속 주중 경기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크라머, 다우드, 파비안 존스, 슈틴들이 최근 이제 부상을 당해서 출장이 불투명하고요. 기존에 이제 모리츠라든지 트라우레도 이미 빠져 있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뮌헨글라드바흐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다우드, 존슨, 슈튼 이렇게 좋았던 선수들이 하나 둘씩 빠지다 보면 결국 올 시즌 초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체력 저하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가 되는 이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역시 1위 팀이고요. 최근에 거의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초반에 정말 어려운 리그 경기들을 하면서 약팀에게도 잡힐 뻔하고 비기고 하는 걸 하면서 불안 요소들이 있었는데 최근 5경기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통틀어서 모두 승리고 5경기에서 22골을 넣었고요. 1개의 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당 4골 이상을 넣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득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경기에는 이제 비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게 있지만 물론 비달이 못 나와도 충분히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글라스 코스타가 지금 부상을 좀 당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윙어들 코망이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충분히 메울 수 있고요.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주중 경기를 치르고 돌아온 뮌헨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경기당 4골씩 평균 4골씩 넣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이날 경기도 조금 다득점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가져갈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뮌헨글라드바흐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과감하게 플러스 2.5 핸디로 뮌헨글라드바흐 홈팀의 패 그러면 3.33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3대0이나 4대1로 이긴다는 뜻이죠. 충분히 많은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3.33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메라 리가 아틀레티코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세비야가 지금 3위를 기록 중이죠. 리그에서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고 최근 3시즌에 비해 흐름이 좋지 않은 4위 아틀레티코의 홈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양 팀의 희비가 갈렸는데요. 아틀레티코는 레버쿠젠을 밀어내고 챔피언스 리그 8강에 합류한 것과 달리 세비야는 원정 다득점에서 레스터 시티에게 밀리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양 팀 모두 주중 경기를 치러서 아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180도 다를 것 같아요. 네, 아틀레티코는 가비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중원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 또 주중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필리페 루이스, 사비치, 후안 프란도 수비에서 정상 가동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장염 증상이 있었던 케빈 가메이로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데 가메이로가 빠지게 되면은 머리 부상을 당했던 페르난도 토레스가 출전해야 되지만 아직 토레스도 훈련은 소화하고 있으나 정상 컨디셔닝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세비야는 이제 비톨로가 경고 누적에 돌아오면서 공격에 힘이 실린 대신에 수비 라인에 뭐 라미, 코레아, 파레아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분명해서 지금 공수 밸런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상대 전적은 2승 3무 1패로 아틀레티가 조금 앞서는 모습인데 일단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도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고 체력 문제는 오히려 홈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했던 아틀레티코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블락과 고딘이 돌아오면서 수비 라인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최근 또 4경기 중 3경기를 무실점을 기록할 만큼 특유의 어떤 스타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에 세비야는 알라베스, 레가네스 같은 하위권 팀과 계속해서 비긴 분위기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결국 직결이 되면서 지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 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팀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주목하는 배당률은 209번에 핸디 홈 마이너스 1.0 적용 시에 승 2.55배입니다. 뭐 세비야도 충분히 득점력이 있는 팀인 만큼 핸디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 홈승 1.47배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핸디 홈 마이너스 1.0 홈 승리 2.55배 획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세리아 A AS 로마와 사수올로의 경기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 로마는 주중 경기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을 소화를 했습니다. 뭐 리옹을 이기긴 했지만 1차전에서 당한 패배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을 했고요. 또 이 경기에서 주전급 대부분이 동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에 대한 어떤 걱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 전체 성적으로 보면 승승패패패 뭐 2승 3패로 조금 아쉬운 결과긴 하지만 그냥 리그 경기만 순수하게 놓고 보면 승패 승승승 뭐 괜찮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저하를 제외한 어떤 경기력 부분 선수들의 상태 부분에서는 조금 나쁘진 않다라고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수올로 같은 경우는 13위 팀입니다. 뭐 들쭉날쭉하죠. 패, 무패, 승패, 뭐 중위권 팀답게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로테이션에 있는 센시와 안테이가 부상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두 명이 빠질 계획이고 장기 부상에 빠진 뭐 비온딘이나 마그네날리도 역시나 이 경기에 나오지 못합니다. 두 팀의 1차전을 돌아가 보면 로마가 3대1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솔로가 승격한 다음에 최근 4시즌 동안 7번을 만났는데 두 팀의 이제 3골차 이상 경기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솔로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뭐 2대 3패, 뭐 1대 3패 이 정도 경기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이제 일반이 있고 마이너스 1 핸디, 마이너스 2.5 핸디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1 핸디 승을 가냐 아니면 마이너스 2.5 핸디 승을 가냐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은데 AS 로마는 주중에 이제 베스트 멤버에 가까운 선수들을 다 내보내면서 유로파 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주말 경기에 약간 뭐 총력전을 펼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승리 정도는 가져갈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이너스 2.5 핸디로 모험을 가는 것보다 마이너스 1 핸디로 1.68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챔피언스 탈락의 충격을 하는 3위 맨체스터 시티와 연승을 다시 살아나는 기세의 4위 리버풀의 대결인데 맨시티는 일단 정신적 충격의 극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리했던 승부에서 모나코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원정 다득점으로 밀려서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은 굉장한 실망감을 표시했고 언론들의 비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올 시즌 끝난 뒤 대대적인 스쿼드 변화가 있을 거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선수단 분위기가 급냉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히 공략을 해온 팀인데 특히 최근 5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4승 1무. 클롭 감독이 맨시티를 잡는 법 확실히 아는 지도자인 것 같은데요. 맨시티는 긴도간이 시즌 아웃인 상황에서 가브리엘 제수스도 복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리버풀은 네. 이제 스터리지가 아웃된 상황이고 피르미노와 데안 로브렌이 부상을 좀 안고 있는데 뭐 모두 일단 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에 하나 피르미노가 빠지게 되면 오리기가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리버풀도 공격력에는 이제 타격이 발생을 하겠죠. 리버풀은 올 시즌 점유율 위주의 경기를 하는 팀들을 매우 잘 공략을 해왔었습니다. 아스날, 뭐 첼시, 토트넘 등과의 대결에서도 거의 지지 않았었고, 반면에 이제 선수비 후역습을 펼치는 팀들에게 오히려 곤혹을 겪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맨시티는 리버풀이 좋아하는 일종의 먹잇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맨시티가 치열했던 주중 원정 경기를 치르고 온 만큼 좀 파고들 부분이 리버풀이 원정팀이지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최근 원정에서 2연패 포함해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지만 또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서 상위권 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 항상 결과물을 냈었거든요. 그런 특성을 볼 때 이번 경기는 무승부 이상을 예상을 해볼 만하고,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반 215번 일반 무승부 3.45배입니다. 배당률 3.45배의 배당률을 네. 추천하는 것을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경기씩만 해볼게요. 미들스브로와 맨유의 경기는 핸디캡으로 무승부 한 골 차로 맨유가 이긴다, 미들스브로가 한 골 차로 진다로 추천을 드렸고요. 헤넨맨과 페너루트가 항상 의외의 팀들에게 원정에서 당했었던 그런 흐름을 볼 때, 또 헤이렌벤이 페너루트에 강했던 역사를 볼 때 무승부의 가능성 존재합니다. 일반 무승부 3.85배 배당률 추천드렸습니다. 네, 마인츠와 샬케의 경기는 뭐 샬케가 주중 경기를 치렀지만 그래도 전력면에서 앞서 있다 하기 때문에 홈의 마인츠의 패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토트넘 사우스햄턴, 해리케인 부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우스햄턴의 득점력도 있기 때문에 핸디 적용 시에 홈 승리 2.75배 배당률 추천드렸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5경기 22골의 맹폭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대승이 예상되고, 플러스 2.5 핸디 홈 메넨글라드바흐 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틀레티코 세비야 챔피언스리그 결과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린 두 팀이고, 홈에서 굉장히 강한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세비야의 득점력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핸디 홈 마이너스 1.0 적용 시 승 2.55배 배당률 추천드렸습니다. 네, 에이스 로마가 이기는 경기를 할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유로파리그 주중 경기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5 핸디 승까지는 힘들고 마이너스 1 핸디 로마의 승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맨시티를 잡는 법을 아는 클롭 감독의 리버풀, 챔피언스리그 탈락의 충격에 빠진 맨시티를 상대로 또 한 번 성과를 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승부 생각을 해서 일반 무승부 배당률 3.45배 추천으로 분석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NBA 대회부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